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랑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떨어진 이유가 뭐 개별 종목의 이슈들에서 찾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유한양행이나 뭐 다른 어떤 바이오들, 힘이 약했던 바이오들은 먼저 이제 61선을 깨고 내려갔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등의 트리거도 이제 생길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반등의 트리거인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것들이 이게 꺾이는 이유가 개별 종목의 이슈로 꺾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개별 종목의 이슈로 꺾이게 되면 주도 업종은 살아있고 그 개만 탈락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막 이제 수급이 오히려 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떨어졌고, 그리고 펩트론은 아마 며칠 전부터, 18일부터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벤트들이 막 있는데, 이벤트들이랑 뭐 저의 생각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올라갔죠. 이게 올라가네 하다가, 이제 한 10월달 중순부터는 이 바이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XBI라고 하는 ETF인데 이게 11월 11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매물이 나왔다. 특히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고 미국의 XBI 같은 미국 바이오가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 게다가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다. 라고 이제 보이고 그 시간에 그럼 기관이 이걸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도 10년물 채권금리랑 미국 달러 같이 좀 팔고 있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우려가 있어가지고 3분기 실적이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우려가 되니까 이 바이오 쪽으로 미리 좀 쏠렸어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이제 11월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반대로 이제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피한다고 사놨던 바이오를 좀 줄이고 다른 섹터를 플레이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수급 로테이션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이 돈이 있어야 이제 이거 대금을 납입하잖아요. 청약 자금을. 그 청약 자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한 3거래일 전부터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제 21일이 이거는 이제 22일이고 21일에 이제 납입일인데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부터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 청약할 수 있는 대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매물 압박이 또 있었고, 거기에 개인들 큰 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연말에 양도세 내야 될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을까? 이렇게 이제 서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대부분 다 방향이 좋지 않게 운이 없게 이번에 10월달, 11월달에 겹치게 되었다. 그러다가 추가 하락이 이제 터진 이유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이 이제 반대 매매가 막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더 확대했다라고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10년물 채권금리랑 XBI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이제 진정돼야 되는 거고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일단 뭐 유상증자 대금 빨아들인 펩트론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12월 4일에 신주가 상장되니까 그걸 또 플레이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들고 가는 바이오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양도세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가 급하게 나올 매물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바이오, 알짜 바이오들, 뭐 알테오젠 또는 펩트론 또는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을 샀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주도주 성격의 종목군들도 손을 많이 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1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도주 종목군들도 같이 막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걸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바이오도 좋은 바이오들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바이오들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그냥 막 청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21일에 있었고, 22일은 특이하게도 바이오만 조정이 나왔고 나머지 섹터들은 괜찮았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나머지 섹터들은 바이오 조정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만물이 여진 단계로 바이오가 여전히 조금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까지 조정을 받을까,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8월 달에 나온 보고서이고, 그걸 이제 뉴스화 된 겁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주도주가 평균적으로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한 2주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옛날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2주, 거래일 수로 치면 한 10거래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10거래일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고가가 이제 이 11월 11일이잖아요. 이게 11월 11일에 빠지는데, 여기 보면 XBI도 11월 11일부터 빠져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XBI가 빠지니까 양키 물량 나오고, 양키 물량이랑 기관 물량 나오면서 거기에 반대 매매까지 터진 케이스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뭐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시대적 흐름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크로 요인이 외부에 이제 자극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가 단체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게 단체로 어떤 섹터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매크로나 외부 요인일 가능성이 높더라, 과거 경험상. 그래서 어쨌든 2주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10거래일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2주나 3주 정도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조정을 나온다면, 알테오젠 정도의 어떤 계약건까지 터져 있는 경우엔 결국 주도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9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나 10일, 한 3주차가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XBI가 다시 반등하려면은 10년물 채권금리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10년물 채권금리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추가 상승하지 않고 횡보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이제 XBI가 이제 반등을 했어요. 이 XBI가 반등하는 거, 그러니까 11월 11일에 미국 시간으로 이제 막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 시간에서도 한 11월 11일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미국 시장 반등한 거가 지금 알테오젠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다음 주 중에 마무리되는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XBI가 반등한 거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뭐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크게 또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조금 더 빨리 XBI가 오를 텐데, 그러지 않더라도 XBI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테오젠도 다음 주부터는 1차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요게 이제 다음 주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예요. 이걸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질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XBI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27일 날 연준 회의록이 있어요. 27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게 이제 회의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 이 물가 발표가 있어요. 28일에 물가 발표가 28일에 있고, 거기 또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보면 졸트랑 12월 4일에 졸트랑 이제 12월 6일에 실업률, 고용,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날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불안한 거예요. 야, 금리가 안 내려오고 버티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우려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경제지표 중에서 지금 그래도 10년물 채권금리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쨌든 미국의 지금 XBI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도 뒤따라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관 52주 누적 순매수랑 그다음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방향을 보게 되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 조졌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꼬인 것이지 회사들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알테오젠만의 문제였으면 알테오젠만 떨어지고 다른 바이오들은 오히려 수급이 분산되면서 다른 바이오들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다른 바이오들도 같이 다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XBI와 그다음에 10년물 채권금리, 보건복지부 장관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그런 거고, 지금은 그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통상적인 이제 조정 기간이 2주이고, 지금 알테오젠은 한 9거래일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게다가 11월 11일을 이제 꺾였는데, XBI도 똑같이 꺾였는데 XBI는 먼저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XBI 따라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다음 주 중에는 반등을 시도할 것 같고, 거기서 추가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XBI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10년물 채권 금리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